오늘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공부 방법입니다. 어쨌든 시험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막 선생님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아니죠. 물론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요령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이런 요령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요령이 잘 없어서 훨씬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요령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뭘 이야기했냐면 동기부여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험 과정은 어려워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들은 퇴근하고 그 좀 힘들었던 그 몸을 다시 끌고 가서 공부하는 데 가서 앉아서 버텨야 되고 그죠? 남들 쉴 때 나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남들보다도 잠도 적게 잔 상태에서 또 일해야 되고 또 나가서 그 다음날 또 공부해야 되고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버티기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인 이상. 동기부여가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못 버텨요. 그 동기부여는 누가 하느냐? 자기 자신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 시험을 정말 합격하려고 하는지 꼭 합격이 필요한지 왜 합격하려고 하는지 언제까지 합격하려고 하는지가 명료하게 동기부여가 스스로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못 버텨요. 그러면 쉽게 무너져요. 쉽게. 힘들 때마다.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재수강생분들, 제가 올해 끝냈으면 싶다고 하시는 분들, 내년에 확실히 끝내는 동기부여가 스스로에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과 확실한 동기부여가 첫 번째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해 버텨낼 수 있어. 자, 두 번째. 이거 되면 다 돼요. 어떤 시험이든 이거 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은 제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패턴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자, 하루에 공부만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는 10시간은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체력이 안 되거나 몸이 좀 힘들거나 그래서 뭐 한 1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집중력을 높여야 되죠. 그죠? 근데 저는 젊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10시간 넘기라고 그래요. 10시간을 넘기는 게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도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스탑워치 사용하게끔 하거든요. 앉아서 공부할 때 스탑워치 켜고 중간에 쉴 때 스탑워치 멈추고 나갈 때도 멈추고 공부하는 시간만 체크해서 하루에 10시간을 찍으라는 이야기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자, 보시죠. 하루에 10시간을 앉아있기가 힘든데 그 앉아있는 동안에 공부에 집중도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버티는 게 힘든데 일하면서 겨우 버티면서 일하는데 그 일하는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내가 10시간 공부하는 게 적응이 돼 있고 익숙해져 있어야 그 몇 시간에 집중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패턴화 시키면 익숙해지거든요. 금방금방 내가 할 수,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앉아있는 게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아야 집중도가 향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는 10시간을 했는 것보다 몇 시간을 집중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공부는 몇 년을 공부했는 것보다 집중돼 있게 몇 개월을 공부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중에 신규 수강생분들은 이 중에 몇 년씩 공부했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른 곳은 더 막 5년, 6년씩 공부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과락 못 면하는데 8개월 만에 구조시험 과락 면해버리잖아요. 몇 년을 공부했느냐보다 얼마간의 기간에 공부했는 것보다 집중돼서 공부했는 기간이 더 중요한데 내가 그 물리적으로 공부한 양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패턴화되어 있어야 돼요. 패턴화돼야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패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밖에 없죠. 매일 규칙적으로 하다 안 하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면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10시간.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들은 하루에 저는 5시간까지 어떻게든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 제가 이런 분들도 봤어요. 공무원분들이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자기 혼자 점심 먹고 차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9급 들어가서 실급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면 또 공부하겠죠. 시간 쪼개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동기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뽑아내기 시작하면 자,
오늘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점심시간 맞추지 않고 제가 이거 점심시간 점심하고 또 이거 추가적으로 점심 드시고 하셔서 좀 쉬고 또 수업하면 오늘 너무 늦게 끝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죄송스럽지만 요거 끝나고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것 좀 공부하는 게 시험에는 더 맞겠죠. 시험 준비하는 데는.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커스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딱 하나의 지점.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그 지점. 근데 제가 하나 되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패턴 잡는 거.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면 하루에 5시간 잡아놓고 이거를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내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집중도가 향상되죠. 그럼 거기에 내가 필요한 공부는 얹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여러 문화재수리 기술자로 공부하다가 나 이거 말고 딴 거 할래. 이런 에너지 가지고. 그럼 다른 공부 얹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못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못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년 돼도 안 돼. 이거 만들어야 돼. 1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재수강생분들한테 공부 패턴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익숙하게 공부 패턴 만들어 오고 시작하자마자 딱 출발할 수 있게끔. 이거 안 되신 분들은 1번을 이것부터 패턴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죠? 시간. 근데 시간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 안 할래요. 그냥 4시간씩 조금씩 늘려갈래요. 그것보다는요. 처음부터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버티는 게 수험 기간은 단축시켜. 목표는 내가 패턴을 만들 때 목표는 이 패턴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패턴을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이 시험을 합격하는 게 목표인 거지. 그렇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느슨하게 천천히 가면서 선생님 한 몇 달쯤 있다가 그러면 한 10시간 맞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딱 맥스로 맞춰놓고 버텨내서 적응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스케줄, 이거는 합격생 스케줄이에요.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버텨서 2년 갑니다. 이렇게 해서 버텨서 2년 갑니다. 이 친구는 1년 반 했어요, 1년 반.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했어요, 솔직히. 제가 정말 거짓말하고 이거보다 더 했어요. 힘들죠. 처음에. 근데 적응돼 버리잖아요. 패턴화 돼 버리잖아요. 제가 패턴을 안 깨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쉬고 나니까 패턴 무너져서 그 다음날 힘들어서. 그 대신 하루 정해서 잠이 부족하니까 잠만 조금 더 잤어. 패턴 안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패턴 안 무너뜨리려는 거는 합격해야 되는 욕구도 있지만 패턴 무너지고 나면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게 차라리 나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이 내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잡은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거야. 유지되면 거기 얹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유지되면 얹기만 하면 돼요. 식사도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게요. 자, 밥 먹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사했다고 시간 뺏기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소화시킨다고 또 시간 뺏기고 심지어는 또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또 공부하기 체력이 늘은다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그러고 나면 공부는 언제 해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밥 먹으면서 스크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스크린하고 소화, 운동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스크린은 뭔가 외울 때 있잖아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 걸어다니면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지고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운동 겸 공부 암기 겸 그리고 공부 시간 충분히 확보되고 집중력이 암기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암기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공부 시간을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자, 일일 계획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시간부터 일어나자마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웠던 거를 까먹는 게 제일 아깝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외웠던 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까먹는 거 아는데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제 외웠던 거 안 까먹으려고 점검부터 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어제 정말 퇴근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 진짜 미친 듯이 진짜 버티면서 어렵게 외웠는데 아침에 다 홀라당 까먹어버리고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또 봐야 되면 이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1번이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어제 저녁에 공부했던 거를 잠시라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시간 날 때마다 잠시 끄집어내 볼 수 있는 간단한 수첩 노트 같은 게 항상 내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 안 날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이런 방식으로 외워 들어가면 안 까먹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든 기억시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암기는. 그 대신 이건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사람들의 단기 기억력은요. 왜 서울대생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다들. 젊은 친구다고 해서 서울대 갔다고 해서 단기 기억력이 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길게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장기 기억화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시공, 도면, 공통 과목을 시간 배분해서 적절히 배치하는 거.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구조, 시공, 도면, 공통 과목을 적절하게 하루 공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배분하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 시간이 뭐 직장 다니면서 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걸 배분하면 과목별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럼 한 과목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걸 조금씩 반복하는 시간이 덜 들죠. 그러면서 다른 과목을 추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공부 시간이 아까처럼 하루 10시간 이상씩 되는 분들은 N등분 배분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것들도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각자에 맞게끔. 그 다음에 자, 오늘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많이 갖지가 마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서브 노트를 따로 만들지도 말고요. 교재에다가 그냥 메모할 거는 메모하고 그 다음에 노트가 필요한 것들은 최소화시키고요. 그 노트에는 도면이 필요하면 도면에 전부 다 제가 PPT 다 우리 밴드 내부 밴드 만들어서 그거 올려드릴 거예요. 그 밴드라든가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이세요. 내가 정리하면서 도면 작도하고 정리하는 거는 머릿속에 외워지진 않습니다. 외우려고 마음먹고 외우는 방법을 동원해야 외워지는 거니까. 근데 정리 시간이 길어지면 암기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정리 시간은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날 정리를 만약에 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인강을 한 5편을 봤어요. 그럼 5편 본 거를 오늘 머릿속에 제일 기억이 잘 남아있을 때잖아요. 그럼 오늘 외워야죠. 맞죠? 한 편 본 거를 한 편 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일 기억이 잘 남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일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그 전날 인강 들었던 그 선명한 그 내용이 희미해져 있겠죠. 그럼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원래 진도는 속도보다도요. 내가 그날 이렇게 정리하거나 한 거를 그날 바로 외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조와 집중도 낮은 시간대 학습 과목. 이거는 차차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죠. 저녁 시간이나 집중도가 좀 낮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뭐가 그럴까요? 공통 과목이나 저는 도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나 도면이 집중도를 높은 시간에 체력 굉장히 좋은 시간대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한참 떨어지는 그 후반부 시간대에 주로 배치를 하고 뭔가 조금 힘들게 뭔가 외워야 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집중도가 높은 시간대에 배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취침. 그럼 자기 전에 제가 아까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전날 점검했다는 거죠. 했는 거죠. 그럼 이제 딱 누웠어요. 그러면 피곤하니까 바로 잠들 수도 있어. 근데 바로 잠 안 들잖아요. 누워도 최소한 5분, 10분 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오늘 내가 외웠던 것들을 꼭 점검을 하세요. 그 대신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일어나서 또 보고 또 눕고 이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오늘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자야 돼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것들은 체크는 해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억 안 났던 것부터 먼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못 외워요? 이렇게 안 하니까 생각보다 안 외워지는 거지. 그죠? 한번 외우면 안 까먹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과제해야 되고 서브노트도 조금씩은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내용 스크린 해야 되고 도면 작도 연습도 해야 되고 공통 과목도 숙제해야 되고 이거를 하루 스케줄에 맞춰서 배분을 해서 이 주간의 스케줄을 잡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하나 되면 다 된다는 거. 하루 스케줄이 패턴화돼서 반복돼서 그게 익숙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공부 스케줄을 잡고 그걸 익숙하게끔 패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인강 듣는 거 뭐 딴 것보다 그게 1번이에요. 그거 하면서 그냥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인강을요. 100번을 들어도 안 외워집니다. 반복해서. 1000번을 들어도 안 외워집니다. 들어서 외워지는 거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내 머리를 써가면서 외워야 외워지지. 인강을 100번 듣는다고 외워질 것 같으면 인강만 계속 듣고 있으면 다 외워지게요? 아니에요. 인강을 듣는 이유는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외우는 대상, 이해에 대해 외워지니까.
이해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머리를 써서 외우세요. 계속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계속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닌데. 그럼 시간만 뺏기잖아. 아까도 얘기했처럼 어려운 시간인데, 힘든 시간인데 계속 그렇게 의미 없게 그냥 앉아 있는 건 물론 완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죠? 스크린 암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암기 방법입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이걸로 수많은 수강생들을 합격시켰고 이걸로 제 주변에 있는 애들, 다른 사람들 공부시켜요. 뭐냐 그러면 쓰면서, 읽으면서 이걸로는 암기가 너무 늦어요. 암기가 너무 늦어.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머릿속에서 반복하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그 대신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키워드 해서 시켜놓고. 근데 왜 스크린이라 그러냐? 키워드 암기라. 머릿속에 희미하지만 그 키워드가 됐든 키워드든 그러니까 암기하는 그 대상물이든 이미지든 이렇게 머릿속에 약간 희미하게 떠올려 놓고 외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암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이게 되면 뭐가 돼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잖아요. 회사에서든 밥 먹을 때든 샤워할 때든 어디서든 외울 수 있어요. 어디서든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돼야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놔야 시험을 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스크린 암기, 머릿속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암기가 안 되면 이 시험이 해결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자, 1번은 패턴 잡는 거고 그 패턴 잡았는 거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신 암기는 제가 읽어서 외우지 말고 서서 외우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읽어서 외우거나 서서 외워서 도움될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저는 저의 오직 목적은요. 저의 이 강의의 오직 목적은 여러분들을 최단기간 내에 합격시키는 겁니다. 맞죠?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오직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걸리는 방법들을 제가 선택하게끔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훨씬 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원리는 이래요. 어쨌든 암기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고정 기억화 시키는 거예요. 단기 기억을. 그건 반복밖에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읽으면서 했는 거와 한번 읽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를 머릿속에 한 번 더 반복했는 거는 뭐가 다르냐면요. 그 집중도가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들 책 읽을 때 다른 생각, 잡생각 들어가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느슨해도 읽을 수도 있고 집중도도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맞죠? 글씨 쓰는 거는 더 해요. 뭔가 영상 보는 것들은 더 해요. 근데 머릿속에서 내가 뭔가 떠올리고 하는 거는 집중도가 끊어지면 바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온전히 집중도를 유지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도가 유지된 반복이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고 제가 헬스라고 해놨죠. 아까 헬스라고 표현했죠. 자, 뇌의 암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뭔가 정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분명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암기를 많이 안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육이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에 뭐 와요? 당연히 근육통이 오겠죠. 그죠? 그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 뇌 암기 영역 부분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 단계만 좀 거쳐가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운동하면서 몸에 근육은 하나도 없는데 처음에 근육도 생기다고 운동 멈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몸짱 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주면서 버텨내면 몸짱이 되겠죠. 어느 순간. 그죠? 그래서 저는 헬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공부를 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창조적인 어떤 문학이라든가 이런 공부하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사실은 시험 공부는. 자, 그 다음 고정기억 만들기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이 전체 내용을 고정기억화 시켜야 돼요. 제가 드리는 자료, 교재 다 고정기억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칠 수 있죠. 글로 쓰고 면접은 말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40대, 50대 자기 합리화. 이거 자기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왜냐 그러면 암기가 잘 안 되는 거는요. 정말 제가 이게 인간의 뇌는 노화되지 않고 퇴화되는 거예요. 원리가. 진짜 이거는 뇌과학자가 이렇게 명료하게 정의 지었어요. 뇌는 노화하지 않고 퇴화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퇴화되는 거야. 사용하면 활성화돼요. 근데 다만 IQ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사람마다 약간의 차별성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대생 전체적으로 다,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부 대상으로 단기 기억력 테스트 했더니 일반인하고 별반 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걔들이 많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외우는 방법과 반복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지. 걔네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우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 옛날보다 체력도 좀 떨어지고 제가 사실 서울을 그만두게 된 이유도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대구도 사실은 제가 그때 같이 쉬려고 하다가 근데 저는 이 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보람도 있고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거 상관없이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일고 가는 거 저는 굉장히 보람차거든요, 사실은. 의미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예전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게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번 만에 외웠던 게 요즘 4번, 5번 걸리면 4번, 5번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합격할 생각이 없는 이상, 계속 합격하려는 마음이 있는 이상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럴 이야기할 시간에, 그럴 생각할 시간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의 패턴을 어떻게, 나를 합격적으로 나의 생각을 계속 끌고 가야 되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죠?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나의 생각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합리화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리고 안 되면 무조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꾸 혼자 먹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안 되면 무조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럼 저하고 해결을 같이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선택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온전히 여기 나오셨잖아요. 온전히 저하고 같이 호흡하고 가셔야 빨리 합격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린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유일한 목표는 여러분의 합격보다도 단기간 내에 합격이 저의 목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3년, 4년, 5년, 6년 걸리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8개월 만에도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는 거는 물론 각자의 스타일도 있고 각자의 상황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공부에 충분히 그만큼 할애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려고 에너지를 그만큼 투자하는 분들하고 더 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다음 서브노트 정리.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죠? 도면 따로 작도, 노트 작도한다고 도면 따로 도면 또 노트 작도한다고 노트 있는 도면은 암기가 안 돼요. 별도로 이렇게 도면을 암기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작도한 도면은 완성도가 낮아. 맞죠? 굉장히 완성도 낮은 도면 보고 내가 연습하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재에 있거나 제가 드린 도면을 갖고 완성된 도면을 보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복사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리한 거 바로바로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면접시험. 이거는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고민해도 되는데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기 전까지 면접시험에 도움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드릴 거예요. 왜? 면접시험의 구성이 우리 1차 때 공부했던 내용의 한 70%가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도 면접시험 준비하면서 저는 해마다 느끼는 건데 그 1차 때 공부량이 좀 적으면요. 면접 때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건축사나 구조시공 이론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질문 가지고 10분에서 15분 만에 8문제를 물어봐요. 10분에서 15분 만에 8문제를 물어보는데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데 막 이렇게 랜덤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를 탁탁탁 10분에서 8문제를 한 1, 2분 만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조리 있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1차 과정 속에서 여러분 면접 연습까지 제가 같이 시켜드릴 거고요. 어쨌든 1차 합격만 하시면 면접 수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면접 때 공부해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최대치로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끔 어쨌든 면접은 준비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1차만 합격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이 면접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물에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면접 문제에 그냥 이렇게 질문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하고 상관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준비 과정에 7, 80%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면접 아직까지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경험해보면 그냥 너무 잘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간혹, 진짜 간혹.
공부가 많이 덜 된 상태에 1차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공부가 많이 덜 된 상태에서 1차 합격하면. 근데 요즘은 1차가 어려워진 대신에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다면 면접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면접에서 한 반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 30명씩 뽑을 때는 면접 반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2번, 3번 막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합격시켜줘요. 그러니까 조금 쉬워지기는 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낼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내년 뭐 3월 말이 될지 4월 초가 될지 시험 될 때까지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그때까지 내가 버텨내면서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내가 가진 능력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내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힘은 결국은 나의 마인드 컨트롤인 거잖아요. 그죠? 우선은 자, 우리가 마라톤에 이제 초입입니다. 이제 스타트 지점이죠. 물론 이미 스타트 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도 초반부예요. 근데 초반부부터 끝 지점을 생각하면 지치죠.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뭡니까? 한 발 한 발 계속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그 내 발 앞을 신경 써야 되죠. 내 발 한 발 앞. 지금 그래서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거. 오늘 이 수업 듣고 수업 끝나고 뭘 해야 될지, 그거 끝나고 내일 뭘 해야 될지 하루하루의 최대치로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하루하루의 최대치로 집중하면. 제가 이건 거짓말 아니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둘이 똑같이 매주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원장님 일주일에 하루 같대. 저는 일주일에 하루 같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눈 뜨면 토요일이래요. 눈 뜨면 토요일이고. 근데 보통 직장인이 그렇게 시간 빨리 잘 안 가죠. 왜냐면 직장인들이 시간 굉장히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눈 뜨면 토요일이고 눈 뜨면 일주일에 하루 같대. 저는 이미 하루 같은 지 오래됐는데 왜 그러냐면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 굉장히 잘 가요. 그리고 8개월은 시간이 길 것 같지만 해보시면 정말 짧을 거예요. 오늘 개강했죠. 아마 눈 깜짝하면 14주차 종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4주라는 시간이 잠시 내가 어영부영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반기 시작돼요. 그러면 재수강생분들 중에 하반기가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상반기에 보내준 다음에 하반기 시작하면 원래는 어려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년 시험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상반기 14주 동안에 최대치로 해결해놔야 돼. 이해 가셨죠? 그리고 신규 수강생분들도 이 상반기 14주 동안에 적응해 들어가셔야 돼요.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패턴 잡으셔야 되는 거. 14주 동안에 패턴을 확실히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그 패턴을 갖고 합격할 때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합격하죠. 이 중에 나는 3년 만에, 4년 만에, 5년 만에 계속 갈 거야. 그리고 문화재청 이름도 바뀌고 뭐 법도 확 변경할 때까지 갈 거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은 안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시면 방법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자, 이 중에서 이미 합격 가능권에 들어온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도 하면 되겠다고 싶은 분들은 제 말을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이미 합격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는 신규생분들은 저는 한 3분의 1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이때까지 제 수업을 들은 그 많은 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은 그래도 10% 남짓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90%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돼버려요. 왜? 못 따라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안 하는데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따라오시려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제 모토입니다. 저는 항상 제 스스로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겠다. 노력 안 하면 줘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저 복권 안 삽니다. 공부도요. 딱 제가 예전에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놈을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요즘은 진짜 공부보다 이 수험 생활이 제일 쉽다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뭔가 한 만큼 딱 결과물이 딱딱딱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변수와 수없이 많은 상황이 놓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는 내가 한 만큼 딱딱딱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그게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내가 패턴을 시켜서 꾸준히만 하면 시간에 따라서 딱딱딱 향상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1차에 제일 먼저 오늘 공부 방법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 게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동기부여에서 내가 이 시험을 왜 준비하는지, 언제까지 이 시험을 끝낼 건지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패턴을 갖고 공부할지가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분들은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이면 더 좋겠고.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패턴을 명확하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첫날부터 버텨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버틸 때, 관성 만들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333입니다. 3일을 어금니께 물고 3번만 버티면 모든 게 관성이 생깁니다. 3일을 어금니께 물고 3번만 버티면 모든 게 관성이 생겨요. 처음에 3일이 제일 힘들고, 두 번째 3일은 상당히 조금 덜 힘들고, 마지막 3일째 되면 관성이 조금 생기고, 그렇게 9일이 지나면 할만해져요, 모든 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3일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강의 커리큘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경향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원래 수업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과목별로 해야 되는지 전략도 세워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라는 게, 이 시험 공부라는 게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살펴봤어요. 저는 어쨌든 매년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오리엔테이션에 한 4시간 가까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투자합니다.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양질의 시간을, 에너지를 많이 일주일 정도 투자해서 준비를 해요. 이런 저희 이야기가, 4시간 이야기가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싶기도 합니다. 시험이 자꾸 어려워져 가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시험 때문에. 그리고 원래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지 않았지만 보여드렸던 이 모범 답안으로 보여드렸던 이 합격생 분도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해가 몇 해나 있었어요. 근데 원래 합격했다는 소리 듣고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고 고마웠고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재수강생분들은 내년에 합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렇게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 수강생분들도 원래 의미 있게 공부하셔서 늦지 않는 시간 내에 이 시험이 합격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재수강생 몇 분들은 저를 좀 보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신규 수강생분 중에도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어쨌든 시간 여유는 좀 있으시니까 일찍 안 가시고 상담이 좀 필요한 분들은 저랑 이야기 좀 하시고 가셔도 되고요. 제가 계속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매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이야기해 놓으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하고 한 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다 상담을 하고 제가 갈 테니까 상담 필요한 분들은 그때 저랑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수업 구성이든 어떤 거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잠시만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너무 완벽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렇게 수업 더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제가 뭐 한다고요? 도면작도 수업과 시험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부 전체 범주 내에서 30점 한 문제, 20점 한 문제, 두 문제를 시험 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오셔서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